어떻게 수학적인 개념을 상상력을 통해서 인공지능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계획입니다. 영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뜻을 나타내는데요. 중요한 것은 영의 개수가 우주를 관찰하고 또 컴퓨터 쪽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점점 영의 숫자가 늘어나고요. 아니면 0점에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0.00, 10의 몇십, 마이너스 20승, 50승, 100승. 그러다 보니까 표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도입한 게 로그예요. 지수인데 로그를 도입하게 되면 아주 좋은 점이 있는 게 아무리 큰 숫자도 작은 거로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거를 보시면 지진 강도 로그를 쓰거든요. 즉 지진이 1, 2, 3, 4 올라간다 해서 한 배, 두 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항상 로그이기 때문에 거꾸로 지수로 증가하게 됩니다. 별의 밝기, 수소 이온 꽤 많은 거에서 쓰는데 그럼 컴퓨터에서 이걸 씁니까? 씁니다. 이유가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많은 걸 확률로 계산하는데요. 확률을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률은 적죠. 그죠? 0.0001을 100번쯤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작은 숫자가 돼서 컴퓨터로 표현 못하죠. 그죠? 근데 그걸 로그를 딱 취하게 되면 갑자기 그 숫자가 예를 들어서 0.0이 100개 있는 거는 얼마로 0.0이 100개 되면 마이너스 100으로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로그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컴퓨터에서 숫자가 점점 적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고요. 동시에 로그를 하면 뭐로 바뀌죠? 곱하기가 더하기로 바뀝니다. 곱하기보다 더하기는 컴퓨터에서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곱하기는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알파고에서도 모든 수학 계산은 뭘 썼는가 하면 로그를 써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곱하기를 더하기로 바꾸고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그 다음에 로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다 배웠던 그런 개념들이 잘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를 이용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같으면 구골이라는 뜻이겠죠. 구골은 10의 100승인데 그 다음에 이게 또 그거의 100승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걸 전부 로그를 취하면 굉장히 간단한 거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고요. 이거 베이즈 규칙이라는데 아마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이거 아주 간단한 수식이고 고등학생들이면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습게도 이것이 현재 구글이 사용하는 기계 번역에 사용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뒤에 조금 설명해 드릴 텐데 지금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기계 번역 시스템을 만들고 있잖아요. 통계적으로 만들거든요. 그 통계에 사용되는 게 바로 이 수식입니다. 근데 이 수식은 수백 년 전에 만들어졌고요. 모든 사람이 이 수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이 수식에 대해서 감탄을 하는 게 해석을 다르게 하면 다른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우리말 배움터라고 해서 맞춤법 검사가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대학 입학 시험 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 쓰면 무조건 저희 사이트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맞춤법을 검사해 볼 겁니다. 수능 시험 칠 때는 보통 하루에 한 20만 명 들어와서 체크해 가거든요. 그 맞춤법 검사기를 만드는데도 뭐가 들어가면 이 수식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아는 어려운 수학이 굉장히 어려운 수학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아주 쉬운 수학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런 걸 사용합니다. 우리가 사전 지식이라는 말을 조금 사용하는데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내기를 했어요. 근데 말이란 말을 생각해 봅시다. 말, horse도 뜻도 있잖아요. 그죠? 말이란 말이 있는데 그중에 말이란 게 해초를 뜻하는 말이 있어요. 만류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국어 교과서를 뒤져서 말이란 말이라는 뛰는 말이면은 내가 돈을 받고 아니면 해초라면 여러분들이 돈을 받는다면 거기에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말이라는 단어는 거의 안 나오겠죠. 그죠? 그 해초라는 뜻은 그죠? 이런 것들을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단어를 예측하는데 음성을 인식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뭘 하는가 하면 그 기계 번역을 할 때 이런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상상해 보면 이런 것들을 사전 지식이라 그럽니다. 이걸 얼른 보시면 굉장히 많이 틀려 있는데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맞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의도적으로 많이 해놔서 그렇지
실제 여러분들 문서 속에서 저런 단어가 한두 개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그걸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해냅니다. 우리의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면요. 익숙한 거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DOES 대신 DEOS가 중간에 들어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짐작을 못합니다. 우리 뇌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즉 우리 뇌도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사전 지식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전 지식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주위에 익숙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을 뭐예요?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아까 썼던 그 베이지안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곱구창이니 오이박소이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틀린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이박소이를 보면 오이소박이로 보이죠? 그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 눈이, 우리 머리가 익숙하게 가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건데요. 실제 인간의 뇌도 상당히 통계적으로 움직인다는 증거고요.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공하는 게 자연언어 처리니까요. 자연언어 처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기계가 이해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원래 좀 급비긴 한데 12월쯤 되면은 그 장학 퀴즈에 우리 컴퓨터가 나갈지도 몰라요. 근데 미국에서는 벌써 이겼거든요. 인간하고 뭐 한 거죠? 기계하고 퀴즈 해서 누가 이겼는가 하면 기계가 이겼거든요. 그게 벌써 많이 유명한데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사용하는 건데 그게 전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한테 그냥 단순한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제를 썼다면 이건 틀린 거죠. 실제 결제로 바꾸면 됩니다. 요금 결제. 근데 요금 결제가 맞아요? 어의 이가 맞아요? 아의 이가 맞아요? 저도 잘 몰라요. 저는 꼭 이런 문제 생기면 저희 맞춤법 검사기에 넣어보고 도움말을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아마 결제 아의 이가 아니고 어의 이가 맞을 거예요. 어의 이 된 결제는 뭔가 하면 돈을 내는 거고요. 그다음 아의 이에 있는 결제는 서류를 결제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구별 못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칠까? 이게 우리한테 꽤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을 문맥 의존 철자 오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를 쓰는데 I am from home을 I am from home으로 잘못 쓴 거죠. 이걸 고치는 방법이요. 매우 어렵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규칙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요. 술을 먹인 잘못이 있다. 술을 먹이다를 술을 먹이다로 쓴 거죠. 술을 먹인 잘못이다. 술을 먹이다 뜻이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첫 번째 교정살이 잘 된 건데요. 술을 먹인 잘못이 있다라고 했더니 맞았어요. 근데 두 번째 빨간 펜을 가지고 먹인 건데 했더니 먹인으로 바꿨어요. 기계가. 왜 그렇게 바꿨을까요? 자, 위에 규칙을 한번 봅시다. 음식을 먹이다, 막이다, 먹이다로 하면 먹이다로 바꾸라는 규칙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AI예요. 알파고하고 다른 거죠. 그러면 밑에 가지고 때문에 됐는데 왜 했을까요? 가지고를 가지로 본 거예요. 먹는 가지 있죠. 그죠? 그래서 기계가 잘못한 거예요. 즉 우리가 생각할 때 규칙을 넣게 되면 문제점이 가지고를 가지다의 뜻이 아니고 기계가 가지로 해석해서 먹인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게 그러면 특별히 가지고일 때는 먹인을 쓰면 안 된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 넣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제가 이걸 몇 년을 했는가 하면 지금까지 24년, 5년 동안 제가 이런 규칙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어제도 몇 개 만들어 놓았고요. 그렇게 20몇 년 했더니 좋아졌습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틀린 오류를 거의 못 고쳤어요. 예를 들어서 철자가 틀린 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고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틀리다 다르다를 기계가 구별해내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통계를 쓰면 굉장히 쉬워져요. 무슨 얘기냐? 확률적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산의 높이가 낮다고 했을 때 산의 높이가 낮다. 높이란 단어에 낮다라는 단어를 봤을 때 저게 낮다가 지읒인지 시읒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잘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신문, 조선일보, 한겨레 신문 전체 신문사에 있는 기사를 전부 가져와서 거기에서 통계값을 구하는 거예요. 통계값을 구해서 사람들이 낮다라는 시옷 단어 옆에 왼쪽에 높이를 어느 정도 썼는지 그래서 빈도가 높은 대로
가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계산하면 이게 베이지안으로 계산한 건데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맙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단어가 있으면 왼쪽에 오는 단어와 오른쪽에 오는 단어를 보고 그 왼쪽에 오는 단어와 오른쪽에 오는 단어들이 봤을 때 중간에 있는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를 확률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 확률적으로 계산한다는 거는 뭘 본가 하면 맞는, 그러니까 신문 기사 같은 걸 충분히 가져와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걸 해보면은 이거 제가 만든 오른쪽에 수식인데요. 2년 전 방학 동안에 2주 동안 만든 겁니다. 왼쪽 문맥과 오른쪽 문맥을 봐서 이 단어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라. 그 확률을 계산한 겁니다. 근데 이 확률을 계산하면 곱하기가 되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뭔가 왼쪽 단어, 예를 들어서 나타난이라면 문서 다음에 나타난 거와 실제와 나타난 거의 확률을 계산하고 오른쪽은 단어와 나타난을 계산한 거죠. 요건 오른쪽 걸 계산해라.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곱하면 문제점이 있어요. 확률이 너무 낮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확률을 수백 개를 곱하고 나면 0으로 가버리겠죠. 그럼 컴퓨터가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뭘 바꿨습니까? 로그를 취했어요. 로그를 취하고 나니까 뭐예요? 곱하기가 더하기로 바뀌어졌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방금 이 수식을 보시면은 실제 이 수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가 하면 어떤 단어가 있을 때 왼쪽에 나타나는 단어와 오른쪽에 나타나는 단어를 봐서 확률을 계산해서 중간에 있는 단어가 거의 쓰임이 없으면은 그 단어는 뭘 하라는 거예요? 다른 단어로 바꾸라는 뜻이에요. 그걸 수학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니까 장점이 뭐가 있죠? 컴퓨터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현재 어떻게 했죠? 이걸 빅데이터라고 그러죠.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걸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까? 잘 풀 수 있는데요. 저희 연구실에서 요즘 하고 있는 건데요. 한국어에 대해서는 잘 안 돼요. 이유는 한국어는 먹는다는 게 어떻게 되죠? 먹다, 먹는다, 먹고, 먹잖아, 먹어요, 먹고 붙어서였죠. 배가 아픈 거 먹고 붙어서였죠. 이렇게 해서 단어의 개수가 한 단어, 먹다라는 게 몇 가지로 바뀌는가 하면 한 만 몇천 가지, 2만 가지로 바뀌거든요. 영어는 eat, ate, eaten, eating 몇 개 안 되죠. 그죠? eat. 영어는 굉장히 잘 작동하고요. 또 구글에서 엄청난 많은 데이터를 보내줬어요. 그걸 이용해서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MS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프로그램도 꽤 좋은데 그것이 이렇게 방금처럼 I am from home을 I am from home으로 고친 거는 거의 못 고쳐요. 고치는 확률이 거의 한 100개면 한 2개, 3개밖에 못 고치는데 그냥 단순히 구글이 준 데이터 가지고 이 수식을 적용했더니 얼마를 고치는가 하면 80%를 99%의 정확도로 고치더라고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 현재 컴퓨터 분야의 인공지능 테크닉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인공지능이라 해서 사람처럼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거하고 기계가 하는 건 전혀 달라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데이터가 충분히 많다 보니까 꽤 많은 잘못이 있더라도 잘 작동하더라는 거죠. 그게 현재 그 인공지능이 인기 있는 이유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계열사 사장을 포함하여 참석한다. 이런 원문이 있었는데 사장을 소장이나 서장이나 가장으로 잘못 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시읒하고 저 아하고 오는 가깝고 키읔 하나 차이죠. 그죠? 잘못 키읔 할 수 있겠죠. 그죠? 자판에서 거리가 한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계열사 소장을 포함해서 참석한다. 서장을 이걸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기 중앙일보하고 한겨레신문 그다음에 조선일보의 20년치를 구해서 통계로 딱 계산하니까 이때는 이 사장, 서장, 가장을 전부 다 사장으로 바꾸라고 나왔어요. 그게 통계로 가능하거든요.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됩니다. 확률은 이렇게 됩니다. 그냥 이건 보지 마세요. 그냥 계산을 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거꾸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요 계열사 그다음에 포함하여 참석한다 이렇게 주면은 여기에서 기계가 또 뭔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사장이다 이렇게 예측해내기도 합니다. 예측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걸 이용해서 고친 예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건 우리나라 국가 21세기 세종계획에 이런 거에서 만든 건데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오류가 없다라고 지금까지 믿었는데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사전 지식이 부정을 자식으로 바꿨고요.
좀 더 주위를 의죠, 그죠? 그 다음에 부시는 몸을 일으켜 주위를 둘러보니인데 부시시인데 이건 주위 이런 오류를 고쳤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앉아서 방학 동안에 대학원생들하고 앉아서 수학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한번 계산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한 2주 동안 해봤더니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우연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뭔가 브라운 코퍼스라는 건데요. 이 영어권에서는 이 데이터만은 오류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었고 그렇게 20-30년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해봤더니 이 놀랍게도 OT로 돼 있더라고요. 오분데. 세 단어가 틀렸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TO인데 OT로 됐네요. OT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TO가 됐고요. 뭐 몇 개가 되었는데 꽤 많은 걸 검색했습니다. 요거는 그 5% 정도 했는데 수십 개 발견했거든요. 차에서 내리는 눈 때문에 모두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여기서 눈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보는 눈이 아니라 스노우의 뜻이죠, 그죠? 그걸 찾아낼 때도 역시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통계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건 저희 연구실에서 꽤 오랫동안 한 5년 동안 해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방법은 아름답다, 아프다, 막다, 뜨다 이거는 눈이다. 그런데 정말로 오늘 아침에 봤더니 눈이 아름답게 내렸네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잘못 고치겠죠. 그래서 이것을 통계적으로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띄어쓰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통계적으로 됩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는 말을 쓴다면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가 있죠. 아버지가 방에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는 걸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고 할 수도 있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도 될 수 있죠. 그죠? 이걸 계산할 때도 역시 통계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말에서 가방이라는 단어가 나타날 확률이에요. 얼마입니까? 2.32의 마이너스 굉장히 작은 숫자죠. 그죠? 여러분들이 수많이 뒤져보면 가방에가 이만큼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방에라고 얘기하는 건 확률이 이렇게 되고요. 아버지 가방에는 이렇게 돼요. 결국은 확률이 한 10배 정도 높죠. 그죠? 이런 형태로 띄면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붙이면 띄어 쓰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주 간단하죠. 뭘 하면 됩니까? 확률을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고친 예도 있죠. 육자회담 같은 거 원래 띄어야 되죠. 그 다음에 웨이다이 수석 대표도 떼야 됩니다. 근데 왜 이거 붙였을까요? 기계가. 저희들이 사용한 데이터 자체가 뭐라 그랬죠? 신문이었거든요. 신문이니까 신문에서는 맞춤법을 안 따르고 붙이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육자회담이나 웨이다이 수석 대표를 붙여버린 거예요.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죠? 그런 어떻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한국어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문장을 다 붙여요. 그러면 기계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띄어 쓰는가 하면 99%, 98%, 9%로 띄어 쓰는데 그냥 확률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실제 한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버지 가방, 아버지 방. 여기까지 봤을 때 아버지 가방인지 아버지 가방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버지 가방에 서류를 넣어라.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가방에 들어가는 건 이상하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라고 해석할 거예요. 그죠? 기계는 아가 나오면 확률을 다 계산합니다. 혹시 많은 사람들이 알파고 얘기하면서 곧 뭐 인간을 기계가 따라올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하고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한번 보세요. 전부 계산해서 확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즉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람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수학적인 계산일 뿐입니다. 즉 컴퓨터는 굉장히 훌륭한 계산 도구이지 생각하는 도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미래 사회는 거의 과학이 기술자가 매우 중요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애를 인공지능이나 이런 분야의 전문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컴퓨터 분야의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쉬운 방법이 있어. 뭘 가르치면 돼요? 프로그램을 가르쳐야 돼.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뭘 하면 되죠? 수학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수학을 배우되 수학자가 생각하는 수학이 아니고 실제 응용할 수 있는 수학. 그래 우리가 문제를 푸는 문제 해결 능력, 수학을 이용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혀 다른 결론입니다. 지금 구글은 돈을 무지 많이 벌고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됐고요. 근데 구글의 아이디어도 굉장히 간단해요. 구글이 사용하는 거는 페이지 랭킹을 이용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도 상상해 보면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 반 학생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반에서 목소리가 큰, 아니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학생은 누구라고 생각하죠? 제일 쉬운 방법은 뭐죠? 이렇게 한 거예요. 구글 같으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모든 학생들이 다 인기가 있다고 1을 줘요. 그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 각 사람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1 중에 70%는 자기가 가지고 0.3을 나눠줘요. 어떻게 나눠줘요? 내가 10사람을 알면 10명한테 10분의 0.3씩 나눠줘요. 그렇게 전부 나눠주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날 알면 내한테도 주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면 한 번 다 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점수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떨어지겠죠. 1보다 떨어지는 사람은 인기가 없는 사람이고 많이 알면 올라가겠죠. 그죠? 이걸 몇 번 돌려요? 한 서너 번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점수가 쫙 올라갈 거고 어떤 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쫙 올라가는 사람이 굉장히 높아지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링크도 똑같은 거죠. 인터넷에 수많은 링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모든 사이트에 1을 주고 난 뒤에 자기가 0.7은 자기가 보호하고 0.3은 나눠주게 되면 어느 사이트가 가장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네이버나 구글 같은 포털 사이트겠죠. 누구나 거기 링크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뭘 한가 하면 계속 돌려봤더니 중요한 사이트를 알게 되니까 검사할 때 뭘 해줘요? 이렇게 해서 이 값이 높은 걸 먼저 보여준 거예요. 이게 구글의 혁명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간단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구글이 유명해진 거고요. 뭐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했었고요.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분이 자기는 한일 기계번역 시스템을 했는데 정말 어려웠던 게 저 일본 말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은 자기가 번역을 했더니 꿈을 실체로라고 번역을 했더래요. 근데 최근에 번역한 걸 보니까 꿈을 현실로로 바꿨더라는 거예요. 근데 같은 단어가 실체로 있고 현실이 있는데 빈도는 뭐가 높은가 하면 실체가 높아요. 그런데 꿈을 실체로란 말은 우리말에 찾아보면 전혀 없죠. 그죠? 꿈을 현실로는 많이 있잖아요. 구글이 잘하는 이유는 구글이나 수많은 기계번역 시스템들이 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 단어들을 번역을 할 때 이 확률을 사용한다는 건데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계 번역에도 이런 것들이 사용된다. 베이지안 같은 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 거기 뭐 물리에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전부 미분, 적분 배운 거로 활용하시면 아주 쉽거든요. 그래서 수학으로 배우지 마시고 항상 실제 이것의 응용과 그 다음에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걸 어떻게 풀면 되겠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수학도 잘할 수 있으실 거고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미래에 가서 창의성도 키워질 거고 동시에 여러분들의 미래가 아마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